여러분, 정년퇴직 후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69살, 회사를 다닌 지 30년이 홀러먹고, 저는 그 회사의 기술개발부 차장이었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돈만 넉넉히 벌어놓으면 노후 준비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의 마지막 출근길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 7시 반, 언제나처럼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실었지만 평생 가장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수십 년을 오간 길인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고 차창에 스치는 빛조차도 어색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웃는 얼굴들 사이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목에 걸린 금시계는 차갑게 달라붙었고 30년 넘는 시간이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악수를 나누며 모두가 건강을 빌어주었지만 그 말은 이제 서로 다른 세계로 간다는 작별 인사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도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 식탁, TV, 시계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와이프가 무심히 묻습니다. 왔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정년퇴직의 날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조금은 설레고 두렵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초침 소리를 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여전히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무섭도록 강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와이프는 곧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TV를 켜서 채널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면에도 마음이 붙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시끄러웠고 예능은 공허했고 드라마는 낯간지러웠습니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베란다에 서서 놀이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역할과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와 달리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똑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반면 와이프의 일정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친구 모임, 요가 수업, 문화센터 강의. 결혼 30년 만에 본인의 시간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TV가 안 보인다며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제부터 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가 화제를 열어주었지만 이제는 묻는 질문에 짧은 대답만 돌아가며 곧 끊기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어느 날 취미라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본인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뒤에 갑자기 필요해진 그 공간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균열은 생활 구석구석으로 번졌습니다. 욕실 앞에서도,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저는 늘 비켜 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는 친구들을 불러들이며 제가 방에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냐고. 와이프는 적응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와이프는 다른 사람들처럼 취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달쯤 지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와이프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담담했습니다. 30해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룸을 구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10평 남집 방으로 옮겨온 첫날 밤, 방은 낯설고 적막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 속에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아침은 덜 무거워졌습니다. 자유가 손에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하던 시인의 책을 발견하고 몇 페이지를 넘기자 가슴이 뛸 정도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동네를 걷다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중년 남성을 위한 글쓰기 모임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자기소개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67의 박성호이고 정년퇴직과 이혼을 겪었으며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고. 글을 읽자 작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격려가 집까지 따뜻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산책 중 성인 피아노 교실 간판을 보았습니다. 평생 미뤘던 악기였습니다. 들어가서 나이 많은 초보도 배울 수 있냐고 묻자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 도를 누른 순간 손끝에서 울림이 번져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 동요 몇 곡을 칠 수 있게 되었고 글에는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고향에 봄을 치며 어린 날의 봄 냄새를 느꼈다고 글을 쓰자 모임 사람들은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 즈음 모임에 정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와 따뜻한 인상, 본인도 이혼 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글은 섬세했고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피아노와 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성인 발표회에 나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에 참여했습니다.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 발표의 날 모임 사람들과 아이들이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대에 앉아 첫 음을 누르자 손은 떨렸지만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환호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멋지다고 했고 정미영 씨는 진심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오전에는 독서를, 점심 후에는 피아노를, 저녁에는 일기를 씁니다. 주말이면 모임에 나가고 가끔은 영화관이나 미술관에도 갑니다. 혼자 보는 영화가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편지와 전화로 응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인생을 살라며 언제나 아버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미영 씨와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으로 초대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발표회 때보다 더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름다웠다고, 마음이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친구 이상의 마음이라고 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달이 흐르며 우리의 사랑은 따뜻하게 자랐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일기에 저는 69에 만난 사랑은 열정보다 깊고 소유보다 배려하며 불꽃보다 온기를 남긴다고 썼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제 글이 점점 시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받아들였고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년 직후 저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곡을 연습할까?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까? 남편이나 아버지, 회사원으로 불리던 이름표를 내려놓고 시를 좋아하고 피아노를 치며 글을 쓰고 대화를 즐기는 저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와이프와의 세월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떠나온 자리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권유한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은 타인의 인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새로운 일상이 대신했고 미소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용감해졌습니다. 작은 연주회를 열고 싶고 그동안 쓴 글을 모아 수필집도 내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와 닮은 길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는 포기보다 소통이 먼저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합니다. 오후에는 미영 씨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새로운 곡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이 기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 방식이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